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으며 중원 왕조의 신속국이었다는 것인데, 그 논거로 고구려의 조공 책봉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황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중원의 조공국이 아닌 중원 왕조에 대응하는 동방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연간 고구려 연구에 앞장선 서길수 교수와 함께 고구려가 동방의 독립국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본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한다는데 그 논리는 무엇인고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주에 고구려가 중국의 고구려 종족이 중국 종족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최광식 교수가 반박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룰 문제는 중국이 얘기하기를 고구려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뿐이고 그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신하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지방 정권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모든 책이나 모든 논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한 소수 민족이다. 이걸 선언이나 결론에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가 시책이야 이게. 그럼 우리는 고구려는 막강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막강하고 힘센 그런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도 아니다. 그건 중국이 나라고 중국에 붙어있던 지방 정권이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쪽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 동북공정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북공정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러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동북공정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동북공정의 화면입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에서 내놓은 건데, 동북공정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것은 변강사지 연구 중심이라는 그러한 화면인데, 그 중에서 동북공정을 또 들어간 겁니다. 동북공정을 들어가서 다시 그 쟁점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 부분에. 그러면 그 러시아와의 쟁점 문제,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남사군도 있죠. 그 쟁점 문제, 이런 쟁점 문제들 중에 그것은 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일개 우리나라 경내에 있는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라고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는 중국 역대 중화왕조의 신하였고 중국 밖에서 스스로 중국을 배척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만 그냥 너희들은 나의 신하야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신하라고 배척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는 국가가 아니고 중국의 신하였다. 그럼 이걸 무엇을 가지고 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조공 그리고 책봉이라는 것입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년 그 국가에서, 작은 국가에서 큰 국가에다가 물건을 갖다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그러죠. 책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벼슬을 내려보내. 벼슬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벼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중국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우리는 역대로 계속 그랬어요. 조선시대도 그러고 고려시대 때도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설이다 그러면 설 조공 보내고 새로 황제가 섰다 그러면 조공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새로운 황제가 오면 너는 조선 왕으로 봉한다 이렇게 그 책봉을 하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거리로 논쟁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공이 모이고 책봉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안 시대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미 그것이 됐어요. 그때 위에는 천자가 있고 밑에 제후가 있어. 왕들은 제후라고 그랬어요. 이 제후가 있어요. 그럼 천자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줘. 분봉을 하고 벼슬을 주고 그 대신 여기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주종 관계를 이루었어요. 네, 주종 관계를 이뤘대요. 이런 주종 관계를 이뤘던 것이 한나라 딱 오니까 옛날에 중국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중화사상이라는 건데 화이관이라고 해요. 화는 중화, 이라는 것은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 화와 오랑캐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중화민국이라는 걸 들어봤죠? 중화민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중화라는 겁니다. 가운데 홀로 화려하게 번창하고 그 다음에 동이족이란 말 들었죠? 동이족은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서융이라는 것은 서쪽 오랑캐라는 뜻이요. 남만은 서쪽 오랑캐라는 뜻이고 북쪽은 북쪽 오랑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다 여기는 오랑캐 뭐 글자만 바꿨지. 그리고 사이라고 해서 네 방향에 다 이것은 오랑캐고 이건 뭐 잘못 사는 사람이고 영어로 보면 바바리안들이야. 거기가 오로지 가운데 중화만이 그래서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이라는 국명은 사실 없었어요. 당나라, 수나라 들어봤지만 중국이라는 건 옛날에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건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중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오랑캐고 가운데 있는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인도에서도 인도가 막 셀 때는 자기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센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조공을 바쳐라. 그 대신 여기에서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벼슬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책봉이고 이것이 조공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바치는 것이 조공이고 정치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책봉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아까 말하는 조공과 책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조공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책봉을 받았어요. 벼슬을. 그래서 얼른 보면 딱 몇 개 조공 받은 거고 그것만 딱 해가지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신하다. 신하로서 얘를 갖춰요. 그건 천자니까. 네. 바로 그런 점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그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다.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안 되는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고구려 역사 705년을 다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예. 삼국사기 한번 전부 다시 봤어요. 예. 그러면서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고구려가 고구려 한나라가 705년 간 동안에 내가 8개로 나눠야지만 간신히 중국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중국은 고구려가 705년 가는 동안에 35개 나라가 바뀌었어. 도대체 35개 어떤 나라에 어땠느냐는 것을 자세히 봐야지 되는 거지. 어떤 한 나라에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에서 한순간 했던 걸 가지고 고구려 역사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쉽게 몇 가지 예만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가 고구려가 BC 37년에 생겨가지고 25년 이 기간 동안이 대무신왕 때인데 이때 중국에는 전한시대하고 그 다음 왕망 62년간이요. 이 62년간이에요. 그럼 오늘 705년간이지만 이미 이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전한이고 왕망이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전한시대는 한나라 말기여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고구려에다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고구려는 조경을 바친 적도 없고
책봉을 받은 적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물리치고 왕망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왕망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지금 흉노를 치려니까 고구려 네가 군사를 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하국가는 이렇게 내야 됐었어요. 같이 치고. 그런데 고구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난 할 수가 없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상당히 자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왕망까지 하는 62년 동안 제가 하나씩 다 점검해 가면 8단계를 이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말하는 조국이라든가 책봉이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한나라가 들었어요. 후한. 한나라는 중국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한나라 때 비로소 옛날만 하더라도 동이 그러면 산동반도였어요. 한나라가 커지니까 동이족이 우리까지 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 한나라 큰 3대 대무신왕에서부터 10대 산성왕 24년까지 196년간이 한나라야. 예. 그러면은 이 한나라 19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후한 때는 한나라가 막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조공도 바치고 신하고 그 다음에 책봉도 받고 우리는 힘도 못 쓰고 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한나라 때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처음에는 조공을 맨 먼저 했던 기록이 한나라 때 나옵니다. 고구려가 조공을 해요, 한나라에다. 이 조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왕망 때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가 그렇게 안 도와주니까, 고구려를 고자를 하자로 바꿔가지고, 하구려로 그냥,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고구려 이름을 하구려라고 부른 거예요, 왕망이가. 그러니까 일단, 한나라가 딱 쓰러지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외교적으로 한나라에다 적용을 하면 딱해. 외교적 재수치야. 그러고 나니까 그쪽에서도 고구려로 다시 복원이 돼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유리왕 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한나라 때 가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나라를 치기 시작해요. 그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쪽에는 그다음 이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치요. 한나라를 치는데 어느 정도 치냐면, 태원까지 쳐들어가, 고구려가. 한나라의 태원까지 쳐들어가. 한나라 태원이라는 것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산서성이에요. 여러분, 산서성이라고 모르니까, 북경 아시죠? 북경. 네. 북경에서도 훨씬 더 강한 게 태원이야. 근데 고구려가 이미 이때, 한나라 때, 태원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있느냐면,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한나라 태원까지 쳐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 기록을 안 믿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학자가. 어떻게 고구려가 초기에 태원까지 쳐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왕망 62년간이고 50년, 40년. 전번에 봤지만 우리 삼국지 같은 거 전부 40년, 50년이잖아요. 그때 이미 쳐들어오고 막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는 그때 수십 년간이 돼가지고 50년, 60년이 지나고 80년이 됐는데 어떻게 못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까지는 안 되고 중국이 쳐들어온 건 되고 이건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공, 태원까지 쳤다는 기록이 나오는 중국 기록이 나온 거예요. 중국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안 믿어. 우리가 당신 나라를 쳐들어갔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태조대왕에 딱 들어오니까 태조대왕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하나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만 딱 한 번 하고 나서는 끝까지 한 번도 조공 바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구려는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조대왕이 점점 해가서 태조대왕 53년, 59년,
66년, 69년, 70년, 태조대왕 94년까지 서한편까지 진출해버려요. 사실은 한나라 때 상당히 많이 진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뭐라 그러냐면 태조대왕 94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을 94년간이나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에서 왕을 94년간 한 사람은 이 세계에서 태조대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조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조대왕. 예. 7살 때 돼가지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초기에 물론 태후가 좀 수렴첨정을 한 거 있었지만 그래도 막강했습니다. 안정되고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태조대왕은 딱 태어나자마자 눈을 딱 뜨고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 이 사람이 94살이 되니까 지금 제일 옆에서 죽을 사람이 아들은 왕 쳐다보지도 못하고 왕이 죽어야지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예. 근데 동생이 또 대단했어요. 수성이라고 이 동생이 형님이 좀 빨리 돌아가셔야지 자기도 왕 좀 해먹고 돌아가겠는데 이게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구테타를 하려고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할 수 없이 94살에 74살 먹은 동생한테 왕을 전해줘. 그런 점잖게 자기는 태조대왕이 되고 119살에 돌아가시는. 이건 굉장한 장수입니다. 나중에 오래 살았다 해서 장수왕이 있는데 장수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태조대왕이. 그러면 그 동안에 거의가 다 태조대왕 때 이 토지를 갖다 이 앞에까지 쫙 요동반대까지 진출을 거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태조대왕의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태조대왕이라고 그러고 또 학자들 간에는 원래는 이 고씨가 아니었는데 이 태조대왕부터 고씨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은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삼국시대가 바로 그때 오는 겁니다. 삼국시대가 어느 나라죠? 위초고죠? 위초고. 자, 이 위초고 중에서 고구려하고 가장 가까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위나라예요. 위나라 조조. 위나라는 잘 모르겠죠. 조조는 알죠? 네. 청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 청나라는 멀리서 있는데 놀랍게도 위나라에서 먼저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위나라가 보내니까 오나라 송건이가 또 사신을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외교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신이 가고 조공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예요. 그게 그다 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위나라는 그럼 왜 먼저 찾아왔느냐? 사신을 파견해서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공손씨라는 선비족이 들어와 있어요. 북방민족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나라는 일단은 공손씨를 제거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손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그래가지고 사신이 먼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공손씨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손씨를 공동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동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손씨가 멸망하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힘이 세지니까 오나라에서도 저 밑에 있죠. 오나라이죠. 송건이는 오나라가 와요. 왜냐? 위나라하고 같이 우리가 합치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대단히 국제적인 역학 속에서 서로가 오고 가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공손씨를 딱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위나라하고 국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죠? 위나라하고 딱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동천왕은 굉장히 그 자신감이 넘쳐 흘러가지고 성한병을 쳐들어가. 그때는 이미 위나라란 말이에요. 삼국의 그 조조 국가를 쳐들어가. 고구려가.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거였어. 그 나라가 좀 셀 때는 외교로 잘하고 약할 때는 치고 해야 되는데 삼국시대에 나눠지긴 했지만 서로 싸우려고 오나라나 위나라 총대 굉장히 강했을 때죠. 근데 그걸 친 거예요. 치니까 그때
유주자사,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거미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역사책에 나온 얘기야. 관구거미가 쳐들어와서 환도산성을 에워싸가지고 고구려 역사 705년 중에서 가장 지옥적인 2번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야. 예. 근데 이제 하나 이상한 것은 쳐들어오고 우리도 막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위나라 장수 위지회가 쳐들어왔어요. 그 양맥국에서 격파시켜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59년, 246년에 쳐들어왔잖아요. 20년이 안 돼서 그 위나라 멸망해버려요. 고구려는 계속 커가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계속해서 관구검이 쳐들어온 것을 굉장히 크게 써놨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고구려가 쳐들어가고 큰 대륙을 쳐들어간 것들은 별로 기록을 않고, 고구려 책 한 페이지나 2페이지밖에 안 나오죠, 역사책에. 근데 관구검이가 쳐들어온 것은 그게 크게 다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매우 다른 나라한테 많이 깨졌다, 이런 걸 그냥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위나라는 그렇게 멸망하면서 결국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 60년간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적도 없고 신하로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조공을 바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책복을 한 적도 없어. 우리한테 신경 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삼국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다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진나라가 56년간 진행이 돼요. 진나라. 그러면 얼른 진나라가 됐으니까 진나라는 우리가 많이 이제 한 나라가 합쳐졌으니까 될 것 같지만 진나라한테 이게 얼마나 52년까지 못 가요. 52년간이면 우리나라 한 왕 94년간 왕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근데 52년 동안에는 우리가 조공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천왕이야. 미천왕이라서 미천하단 말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미차, 샘천자 미천왕인데, 이 미천왕은 유명한 을불이라던 사람이에요. 을불. 자기가 왕족이었는데 그때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고 막 싸울 때 도망을 갑니다. 있으면 다 죽으니까. 도망을 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 이게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머슴살이의 최초의 기록이야. 우리나라의 머슴살이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논에서 막 개구리가 울어. 그럼 너 그 개구리를 갖다가 못 울게 해라. 개구리를 막 돌 던져가지고 개구리 뭐 하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금 장사를 해. 우리 보부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보부상이라는 것은 보는 보따리를 쌓고 다니고 부라는 것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보부상이야. 이 보부상의 최초의 기록과 원조가 을불이야. 네, 소금 장사를 해. 그리고 소금 장사, 왕족인데 왕족이라는 걸 숨기고 소금 장사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아주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소금 장사가 왕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금 장사를 하면서 왕 되기 전에 압록강이니 뭐 이런 데를 다 이미 다녔단 말이야. 세상이 넓은 걸 알았어. 그리고 이 미천왕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이제 소위 서한평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한평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때 뭐 서한평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현토성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쓰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미 한족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거 중국의 한족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때 요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국과 우리 사이에 선비족이 모용씨가 등장하게 돼. 선비족이 모용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선비족 모용씨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요거는 중국한테 힘을 그쪽 지금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모용씨하고 피나는 싸움을 시작을 해. 예. 이게 원래 이제 아까 말하는 조공을 주고 책봉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이 둘일 수 없다. 예. 지상에 왕이 둘일 수 없다. 부모도 둘일 수 없듯이 왕이 둘일 수 없다. 해가 둘일 수 없이 왕은 하나다. 천자 있고 나머지는 다 신하여야지 되는데 힘이 원쳐 세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가면 동진이 100년간 가는 동안에 5, 16국 137년 동안 이 북쪽에는 오랑캐, 자기들은 오랑캐 호자야. 그러나 이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지. 왜 오랑캐 자기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연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나라는 굉장히 막강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연나라가 쫙 이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여기는 고구려 있고 연나라 들어오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동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진보다는 사실상 이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싸워도 이쪽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모용씨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 근데 다음에 넘어가면 모용씨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치욕적인 점을 당해요. 모용씨도 강했습니다. 선비족들이 들어왔는데 선비족들이라는 게 뭐냐면 정활쏘고 했었던 요즘에는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화병이나 이런 게 고구려도 김화병이지만 그쪽도 굉장히 강했어요. 뭐 행정이나 이런 것은 약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하고 고구려하고 합쳐가지고 모용씨를 없애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해요. 여기 진나라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같은 동맹국이지 여기에 무슨 우리가 무슨 조공을 바치고 무슨 색복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겠다. 진나라하고는. 그래서 모용씨하고 같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진나라하고 같이 그 당시 진나라 평주 자사인 최비라는 사람하고 같이 모용외를 공격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후조가 바로 있었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여러 나라가 지금 있죠. 이게. 그러면 그 나라하고 또 같이 싸워가지고 해서 한번 모용씨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돼요. 나중에는 그 호자가 망해버려요.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때 당시 아까 얘기했을 때 진나라나 이런 데 우리가 막 속해 있었다고 다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도 우리나라에 오고 그 당시 우리는 모용씨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조공을 갖다 주고 서로 외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 후조에서는 이 연나를 같이 치자고 해가지고 300척에다가 곡식을 300만 곡을 실어서 고구려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가 같이 연합군이 됐다가 아닐 때는 싸웠다가 그리고 우리가 힘이 좀 부족했을 때는 조금 더 조공도 했다가 또 같이 이걸 협공할 때는 서로 조공도 주고받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 조공이라는 것이 신하가 자기 왕한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국제적으로 국제관례상 외교적인 어떤 그 방편으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300만 곡을 보내놓고는 그럼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망해버려요. 그 나라가. 예. 망해버리니까 이제 진나라는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진나라에서 이쪽을 좀 맡아달라.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쪽에서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데 이때 우리가 역사상에 아까 광구검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치욕적이었다고 그랬죠? 네. 망하기 전에 딱 705년에 이 2번 치욕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망해버린 게 35개니까 거기는. 망한 것보다 낫잖아요. 네. 예. 두 번째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고국원왕 12년에 모용왕이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환도산성에 딱 들어있었는데 에워싼 거예요. 그 다음에 에워싸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고구려는 성을 잘 쌓는 민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소설 좀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당한 것도 쓰고 이긴 것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도망을 가요. 왕이 도망을 가니까 환도산성을 비웠을 때 왕의 어머니가 잡혀요. 그러면서 가면서 고구려는 우리가 치기는 해도 이걸 지배할 수는 없는 나라다. 그걸 확실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황복을 못 받았으니까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파요. 미천왕 시신을 파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지금 그 집안에 가면 파진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천왕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버리고 나니까 이때는 중국 쪽이 아니라 이쪽에 소위 그 16국에 있는 연나라에 물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의 아우를 보내고 뭐 해가지고 굉장하게 그 저자세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땐 또 이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그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정홍도 보내고 진귀한 물건도 바치고 해가지고 시신을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다가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옛날에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데려오는데 이때 처음으로 정동대장군 낙락공이라는 책봉이 시작돼. 근데 아이러니카도 책봉은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 북방에서 내려온 선비족에서 받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힘의 소위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왕이 둘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왕이 둘이 생겼죠. 왕이 둘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광개토대왕 들어오면 우리도 신라나 백제에다 조공을 받아. 그다음 왜도 자기가 천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없었을 때는 주변에서도 다 천재야.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있을 때는 또 조용히 조공 바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외교적인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다음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게 남북조 시대에 돌아오면 상당히 많은 그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치는데 이때 이미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장수왕 고군에서 가장 막강했었던 그런 때가 바로 광개토대왕 때와 그리고 장수왕 때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이 딱 들어와가지고 후연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보내요. 왜냐? 그때는 이미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혼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용히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딱 보냈는데 광개토대왕은 자신이 있으니까 광개토대왕 9년이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딱 공물을 보냈는데 보니까 그만하단 말이야 이게. 후연이 보니까 그때는 옛나라도 이미 전현에서 후연으로 바뀐 거예요. 야, 너 너무 오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겁날 광개토대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교적으로 그쪽을 약올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유명한 광개토대왕의 숙군성 공국이 시작돼. 후연의 숙군성을 그냥 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광개토대왕한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시체까지 파가던 연나라는 광개토대왕한테 5년 뒤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신하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건 중국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북쪽 오랑캐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했을 때는 광개토대왕까지 5, 16국이라든가 동진 이때는 그의 신하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당한 국가로서 대적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이미 연나라까지 물리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 때 남조하고 북조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남조가 송나라 60년, 전나라 24년, 양나라 56년, 진나라 34년이에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북조도 보면 북위 49년, 서위 22년, 동위 17년, 북제 28년, 북주 26년을 계속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고구려, 이때 다 살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근데 처음에 어디에 군사가 많은가 다 탐지해가지고, 세면 조공을 탁 보내. 그러면 그쪽에서는 고구려를 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북쪽에 있는 북조에서도 고구려가 남조하고도 이렇게 짜고 있고 북조하고도 짜고 외교를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해요. 이때 전부 다 곡물 양쪽 다 맞췄어요. 가장 빈번해요. 이때 조공이 빈번했지만 고구려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공이. 그것은 그쪽에서는 또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서 황제가 딱 들었으면 저쪽에서 조공을 안 해도 이름을 내려 척봉을 해. 한 2번쯤 척봉을 하면 여기서도 공물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우리 아군이다. 옛날에 왜 고구려가 아니라 미국이 자본주의를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공산국가를 다 차지할 때 있었죠. 네. 힘을 막강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쪽 사람이다, 우리 아군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책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외교적인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제수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뜻없이 이걸 가지고 그 중국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하다, 그리고 국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남조와 북조 이 두 나라 때는 많은 조공 기사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거나 신하였거나 국가가 아니라고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다. 특히 북위하고는 굉장히 좋은 저걸 하고 또 최근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 북위는 중국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이 5, 16국 다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족이 아니에요. 외국이 와서 이걸 전부 침입을 해가지고 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고구려라는 것은 이것을 신하이기 때문에 위에 상국에다 바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적극적인 외교 수단으로 차지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이미 요동을 정복하고 숙식을 복송시키고 가장 극성 최고 전성기였다 이게야. 그런 최고 전성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 밑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외교 수단이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방편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을 안정시키고 너희들끼리 싸우라 해놓고 이쪽에를 아까 말한 대로 숙신이라든가 이쪽을 갖다가 정리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북조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시대로 지나가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복잡해요. 역사를 한 사람도 35개 나라가 막 바뀌어지니까 이게 북조인가 남조인가, 이게 한족인가 아니면 이 선비족인가. 오호는 또 선비족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종족이 모두 와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수나라가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없이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17년 막 이렇게 되니까 이때 어느 나라가 뭐 속하고 고구려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수나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나라 때 상당히 공물을 바치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나라는 몇 년간이냐? 38년 만에 망해요. 왜 망했냐? 고구려 치다가 망한 거예요. 고구려를 4번 쳐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고구려가 요소를 먼저 쳐요. 근데 상당히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나라가 딱 통일하니까 이거 어떻게인가 한번 좀 잽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소를 딱 쳐들어갑니다. 요소 지방을. 그러니까 수나라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수나라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그리고 쳐들어오죠. 그런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육군은 홍수로, 해군은 풍랑으로 1차는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2차 전쟁 612년도 우리나라 고구려 영향왕이 23년인데 군대가 얼마냐면 113만 3,800명. 113만 3,800명. 자기들이 200만이라고 아주 뻥을 쳤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보급부대는 그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10만 명이 한 번 밥을 먹으려면 쌀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먹이기 위해서 보급부대는 그보다 배가 됐다. 그러면 350만 정도 돼요. 이 세계에서 지금도 350만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었는데 유명한 을짐독 장군의 살수대첩이 이때 일어납니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614년 또 쳐들어와. 614년 또 쳐들어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618년에 망해버려요. 자기가 싸우다가 힘이 붙여가 죽어버리고 망했는데 자기 죽어도 죽을 때까지도 신하국가였다. 예, 그리고 국내 간의 어떤 전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예, 당나라로 들어갔는데 당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때는 당나라가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기 페이스로 완전히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고구려는 그 당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전했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전제 중국가에 있어서 중국 뭐 그게 큰데 그거 해봤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나라를 물리쳤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11번을 쳐서 못 이겼어. 고구려 11번을 쳐들어왔어, 당나라가. 다 멸망시켰는데 고구려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못 멸망시켰다 해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11번을 쳐들어왔다니까. 그래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대로 계속 갔더라면 당나라도 수나라처럼 멸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때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당나라나 이런 나라가 고구려를 못 이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이 싹 쌓였기 때문에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이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만 명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밥이 안 들어오는데. 연못물이 마르면은 새우가 먼저 죽어요? 고래가 먼저 죽어요? 고래가 먼저 죽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신라가 많이 도와줬어요. 보급부대. 그 다음에 길을 모르는데 그걸 안내를 해줬어요. 저는 물론 내부 분열 이것도 문제죠. 남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만일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이 됐었더라면은 이기지 못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외교를 잘못했다. 그것도 참 뼈아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공과 책봉만 가지고는 중국이 지방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좀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구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건 뭐냐면 고구려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아들이었다고 큰 소리 쳤다는 겁니다. 하늘에 제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건 이제 광개토 태양비에 나온 겁니다. 옛날에 시족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해놓고 여기서는 천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은 자기 천자니까 이건 천재라고 할 수가 없어. 신하국가가 나라고 아니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할 때 뭘 쓰냐면 반드시 자기 연호를 따라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위영락, 영락이라는 연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야. 예. 제후국가에서는 신하국가에서는 연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는 이 연호 말고도 연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호를 하나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없애버렸어. 연호를. 예.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옛날 비라든가 그 다음에 불상들 있죠. 불상에 나오는데 고구려 연호가 막 나오는 거예요. 불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연호를 썼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거 있어요. 천자는 옛날 중국말이에요. 중국은 하늘의 제사 지내고 제후들은 땅에다 제사 지내야 돼. 정묘사직이라는 게 있죠. 정묘사직이라는 그건 뭐냐면 정묘는 자기 아버지, 위패, 할아버지. 사직이라는 것은 사는 땅의 신이고 지금 곡식의 신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야. 그게 제사 지내는데. 근데 우리는 당당히 하늘의 제사 지냈어. 후한서에 10월이면 하늘의 제사 지내고 큰 모임을 갖는데 동맹이라고 불렀다. 동맹 배우셨죠? 네. 하늘의 제사 지냈다. 이건 절대 신화국가로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하늘의 제사 지낸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제사 지냈다. 이런 것들은 당당한 국가로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우리도 주변 국가를 아우르고 했었던 대고구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공정에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가 망한 뒤에 대부분 고구려 사람들이 한족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중에서 지금 잘못된 거 있었어요. 고구려 인구가 70만이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30만 명이 중국으로 들어갔고 10만 명이 신라로 갔고 10만 명이 돌골로 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었다. 7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신라 가는 사람 10만 명 빼놓고 60만 명이 다 중국 땅에 있었다. 고로 중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70만이라고 한 자체가 그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대룡이라는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이 사람 자기 연구한 게 아니에요. 연구한 사람 이것저것 베끼다 보니까 70호, 70만 호 그러니까 그 인구가 아니라 70만 가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런 지금 얼토나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보면은, 구당서에 보면, 고구려는 760성에 69만 7천호였다. 호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네. 근데 거기는 사람을 구라고 그래요. 입, 먹는 입. 예. 인구 할 때 사람 입. 인구라는 것은 얼마나 먹느냐는 뜻이에요. 사람이. 예.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69만 7천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야. 그러면 69만 7천호라고 했을 때 한 호에 보통 5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약 345만 정도 됩니다. 345만 정도 된다. 그러면 345만이라는 인구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한 45만 정도가 30만 저쪽으로 가고 돌골로 가고 사실 일본으로도 많이 갔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한 45만 정도 갔다면 나머지 얼마 남아요? 300만이 남죠? 네. 그럼 이 300만을 다 어디 갔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네. 고구려 사람 350만인데 345만인데 45만이 갔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이거야.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요? 안재패 간 사람 거기서 살겠죠? 네. 그냥 산 거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냥 거기서 살았죠? 네. 그러니까 신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고려가 되니까 나라가 바뀌니까 고려 사람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이 되니까 조선 사람 되는 거예요. 백제 사람이. 그러면 자 지금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고구려 때 굉장히 컸는데 당나라한테 멸망해갖고 그 뒤로 우리나라 이렇게 적어졌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럼 왜 잘못했느냐?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중국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걸 내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나라한테 멸망한 뒤로 우리나라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구려가 딱 멸망했는데 평양이 손을 들었어. 그런데 압록강 이북에서는 압록강 이북에서 11개 성이 항거를 했어. 항복을 안 했어. 당나라가 압록강 이북에서 차지한 것은 3개밖에 안 돼요, 성이. 그러니까 수도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11개가 손을 들어. 그럼 전부 뭐예요? 14개가 당나라 편으로 들어갔죠, 그때. 그런데 11개는 절대 항복 못하겠다. 그 다음에 7개가 도망을 가갖고 그쪽 편에 들었어요. 18개죠? 그러니까 이쪽 평양 쪽 말고 만주 쪽은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네.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다가 안동 도읍을 세웠었던 그런 중국이 그때 당나라가 9년 만에 도망을 가서 지금 그 심양이 있죠? 그쪽으로 도망을 가. 하고 신성에다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지배를 못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고 그동안에 중간에 거란이 있기 때문에 당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거란이 당나라한테 반기를 들고 이래서.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도 전부 거란하고 당나라하고 싸우는 거야. 그거 싸울 때 누가 있었느냐면 걸걸중상, 걸사비우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걸걸중상의 아들이 유명한 대조영이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돌고리 도와주기로 해서 같이 당나라를 치기로 했는데 돌고리 당나라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거란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걸걸중상이랑 이 대조영이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땅으로 돌아와서 고구려 유민과 그 당시에 소수민족들이 있었겠죠. 전부 합쳐가지고 세운 것이 발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그때 당나라 그랬다면 발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발해는 당당한 나라였어요. 발해는요. 그래서 지금 부마의 삼국사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압록강 이북에 항복하지 않는 성이 11개 있다고 성 이름까지 다 나와요. 삼국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가볍게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은 30년간 그 독립운동을 한 결과 발해가 쓰고 그러니까 위에는 발해 아래는 신라. 그러니까 이걸 남복국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남북국 시대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고구려 국사책에는 남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발해 밑에는 신라고 남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일신라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나라로 나눠 있는데 통일해요? 역사라는 것은 영광된 역사만 역사가 아니에요. 치욕의 역사도 역사예요. 단지 어떤 것이 치욕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광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발해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 300만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발해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발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중국이냐?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요 나라예요. 요 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거란족이에요. 그러면 결하를 멸망시킨 것은 누구냐? 금나라야. 금나라는 당시 중국 중원이 아니에요. 이 금나라는 발해의 후예가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죠? 근데 그 여진족은 발해의 후예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살았죠. 아까 백제, 고려, 조선 되듯이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중사적인 위에 왕조는 바뀌었지만 민주사적으로는 민중사들은 그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진족이 세웠었던 소위 금나라는 중국이 아니야. 몽골이 멸망시켰어. 이 몽골을 멸망시킨 것이 비로소 명나라. 이때 비로소 한족이야. 명나라만. 그러면은 이 명나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청나라가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근데 이 청나라는 뭐냐? 만주족이야. 만주족은 바로 여진족의 후예야. 금나라에. 그래서 청나라는 처음에 후금이라고 했어요. 후금. 금나라의 후손이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나라 금나라 여진족의 후손이고
이어진 적은 발해의 후예고 고구려의 후예예요. 실제로 강개토대왕비를 금나라 왕의 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이 할거를 했지만 그 다음에 32년부터 45년까지 만주족이 또 지배해. 이 만주를. 자,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정말 중국은 언제까지 언제 중국이 만주를 완전히 지배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근의 문제죠? 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원나라와 몽골의 징기스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죠, 분명히. 네. 그 사람이 세운 게 원나라입니다. 근데 그 원나라는 중국사예요. 징기스칸도 중국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서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역사를 서술한 그 중국으로 봤을 때 고구려 하나 잡아놓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도 우리 민족이고 한 번이라도 우리 땅에 걸친 나라는 전부 지금 우리 역사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유명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입니다. 5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국경에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이런 것은 이민족이 자기를 지배했었죠.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다 이민족들이에요. 명나라 하나 빼놓고는. 그래 이민족이 자기 지배한 것을 자기 역사에다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원나라와 청나라가 자기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유명한 단기양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200년이고 300년이고 2000년이고 간에 우리 역사에 한 번이라도 걸친 건 다 우리 민족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땅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바로 거기에 고구려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역사였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기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봤지만 하나의 그 의심도 없이 하나의 국가로서 중국의 각 그 왕조들과 당당히 대했었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국가였고 지방 정권이고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중국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정말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중국뿐이 아니라 영어나 각국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